네, 녹화 시작합니다. 예, MTS 전략 리뷰 9월 이제 첫 주입니다. 9월 2일에서 5일까지 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이제 9월 첫 주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전략 리뷰 프리미엄 시작은 이렇게 9월 2일에서 5일 시장 전망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MTS 전략 리뷰 프리미엄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이것보다 더 공부에 좋은 스마트 머니 컨셉을 공부하는데 좋은 도구가 없다. 그런 강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참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볼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이제 어떻게 오늘 시장이 전개가 될 것 같다 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디에 이제 주요 참조점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도착하면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짚어드리는,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짚어드리는 그런 이제 리뷰를 매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MTS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미라클 트레이딩 시스템 또 셋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시간을 통해 실시간에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또 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업데이트 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트레이딩 하신 것을 채널에 직접 올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또 제가 일주일에 두 개씩의 그 주에 있었던 이제 이 스마트 머니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트레이딩 했던 것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강의가 한 30분, 그래서 이제 두 개 강의하면 1시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이죠. 시장 전체 전망을 주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또 시장을 주요 참조점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실시간으로 또 트레이딩을 함께 코멘트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 컨셉을 저희 이제 12주 ICT 마스터 클래스 코스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워크숍을 들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께 이 전략 리뷰 프리미엄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정말 미라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또 다시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죠. 8월 달에 제가 휴가 잘 보냈고요.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9월 달부터 또 신나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장 전망인데 이번 주는 이제 롱 위켄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레이버데이고요.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이 은행이 뱅크 할러데이입니다. 그래서 뱅크 할러데이이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오전 장만 있어요. 12시, 1시까지 이제 장이 있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사실 장이 오전에 이제 진행되기는 하는데 이제 뱅크 할러데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에 들어가지는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장 오픈은 이제 일요일 저녁 6시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 뉴욕 동부 시간으로요. 오픈을 하게 되지만 월요일 날 1시에 이제 끝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월요일이 쉬는 날 뱅칼로데이인 경우에는 트레이딩이 조금 이제 화요일이 마치 월요일 같은 느낌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이제 10시에 ISM Manufacturing PM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드 폴더죠. 레드 폴더 뉴스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동성이 이제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시장 흐름이 달라집니다. 주요 뉴스가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주요 뉴스가 발표되고 난 뒤에 방향을 정해서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확 쏠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언제 몇 시에 발표되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죠. 이 모든 시간은 다 뉴욕 동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시에 ISM, PMI 수치가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번 화요일은 월요일이 뱅컬러데이이기 때문에 마치 월요일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이 분위기를 만드는 이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축적되는 이 구간으로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일단 확장하면서 범위를 넓혀 놓고 시작하느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이번 주는 월요일이 장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트레이딩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주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졸츠 잡 오프닝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민간 기업인데 이제 신규 채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레드폴더 뉴스고 10시에 나와요. 목요일에 좀 뉴스가 많은데요.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임플로이먼트 클레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 청구,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ISM PMI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서비스 PMI 나오고,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발표되는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매월 첫째 주에 뭐가 나오냐면 이 논팜 임플로이먼트 체인지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NFP라고 부르는데 논팜 페이먼트라고 해요. 비농업 부문의 이제 고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 그게 이제 매월 첫 주 금요일에 보통 나옵니다. 금요일이 쉬는 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NFP, 그다음에 FMC, 그다음에 뭐 PCI, 뭐 PCE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때는 그 전날 시장이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매월 첫째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번 주는 없지만 월, 화, 수 오전 정도까지 트레이딩하고 이제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은 쉬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 NFP 발표된 이후에 이제 트레이딩에 들어가는 거를 보통 일반적인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 월요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아마 목요일 오전 정도까지 아마 시장을 제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이제 NFP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들은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 트레이딩 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보시고 이제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채팅으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주간 전망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이 주간 타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 타임 프레임 아니 이거는 저겁니다. 네, 주간 타임 프레임 맞네요. 주간 타임 프레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일간 타임 프레임 보고 4시간, 1시간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보고 있어요. 주간 타임 프레임을 먼저 이제 보시면 우리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1분 차트에서 또 혹은 5분 차트에서 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지금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멀티 타임 프레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먼저 숲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점점 점점 좁혀 나가면서 이제 나무까지 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을 내다보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현재 이 주간 타임 프레임 안에서 볼 때 지금 거래 구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으면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이번 주에 트레이딩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점이 이 8월 11일 주간에 만든 고점입니다. 올타임 하이예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뭐 NQ나 ES나 미국 이 인덱스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우상향하는 이제 추세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하면서 올라가죠. 이번 주에도 뭐 E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올라갔는데 NQ는 좀 달랐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주간으로 보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7월 28일 주간이거든요. 그 7월 28일 주간은 이제 7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8월 첫 주까지 걸쳐 있는 이 주간인데 이때 이제 최저점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최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간으로 거래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쭉 상승해 오는 분위기였죠. 7월 달, 6월 달, 7월 달 쭉 상승해 오다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쭉 더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처럼 여기 올타임 하이 갱신하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쭉 떨어지죠. 7월 마지막 주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8월 첫 주, 그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저점 찍고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올타임 하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구간으로 구분을 하자면 지금 올타임 하이가 고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롭게 하락해서 이 상승으로 흐름이 바뀐 이 부분 거기가 이제 이 고점, 이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거래 구간 전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거래 구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중간 지점, 50%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50% 지점이 되죠.
어, 전체 거래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50% 위쪽에 있는 부분이 프리미엄 존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디스카운트 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항상 이 거래 구간에서 디스카운트 존에 내려왔다가 프리미엄 존으로 상승하고 또 프리미엄 존에 올라가 있다가 디스카운트 존으로 하락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프리미엄에 있을 때, 가격이 비쌀 때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디스카운트 쌀 때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쌀 때 사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 전체 거래 구간을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이 거래 구간의 디스카운트 존에 내려오면 이제 이 바이어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사자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격이 여기에 올라가서 프리미엄 존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이제 비싸게 느껴지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셀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격이 프리미엄 존에서 디스카운트 존으로, 디스카운트 존에서 프리미엄 존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 지점을 놓고 지금 가격이 프리미엄 존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디스카운트 존에 위치해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아래로 가격이 이제 내려왔죠. 이번 주, 전주 그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길게 꼬리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 놓은 거래 범위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만들고 그 아래로 또 그 아래로 그 아래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좁혀져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일종의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한 방향으로 빵 터지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또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어떤 이제 계기가 만들어지면 가격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시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는 못해도 어디까지 가격이 움직일 것인가, 또 어디에 가격이 가면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고점이 여기고 지난 주간 저점이 여기입니다. 이게 그 전 주간의 고점과 저점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래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넓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거보다 더 넓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거래 구간을 따지면서 어디가 프리미엄 존이고 어디가 디스카운트 존인가 여기서도 어디가 프리미엄 존이고 어디가 디스카운트 존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주요 참조점들을 보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결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 타임 프레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구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뉴익 오프닝 갭이 이쪽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내려와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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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뉴익 오프닝 갭들이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주간으로 보자면 지금 이 전체 큰 그림으로 볼 때 디스카운트 존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가격이 상승하려면 넘어야 되는 벽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일간 타임 프레임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짚어드렸던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올타임 하이입니다. 8월 13일에 만든 지금까지의 최고점. 그 다음에 8월 1일에 만든 8월 저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래 구간의 고점과 저점이에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간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시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점과 저점을 놓고 중간 지점을 보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50% 지점을 여기를 이제 놓고 보게 되는데 중요하게 제가 이번 주간에 봤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일간으로 보면 이 일간 하향 페어 밸류 갭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일간 하향 페어 밸류 갭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8월 15일, 16일, 18일, 19일 이렇게 만들면서 요때 이제 만들어 놓은 하락하면서 여기에 이제 갭을 만들었잖아요. 일간 갭을. 이 일간 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거래 구간으로 볼 때 지금 이 갭을 만들면서
이 디스카운트 존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이 갭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었죠. 이 갭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 아래쪽에 8월 1일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을 뚫고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게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위로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락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가능하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에 축적되어지면서 사이드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아래로 내려오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의 이제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하향 일간, 하향 페어밸류 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 터치하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이제, 이 8월 20일 날 저점을 만들었잖아요. 8월 20일 날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이, 여기에 만든 이 일간 하향 페어밸류 갭을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흐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8월 첫 주에 만든, 8월 1일에 만든 바로 이 저점을 돌파하면서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만든 이후에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여기에 있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실패하고 위로 상향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기에 이 아래로 만들었던 일간 하향 페어 밸류 갭을 반전시켰습니다. 제가 이 8월 28일에 만들었죠. 이게 지난 주간 고점이었습니다. 지지난 주간의 고점. 제가 그 ICT 그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페어 밸류 갭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페어 밸류 갭을 리스펙하느냐 아니면 그걸 반전시키느냐. 그래서 디스리스펙이냐 아니면 리스펙이냐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하향 페어밸류이기 때문에 하향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이건 지금 리스펙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페어밸류 갭을 하향 페어밸류 갭을. 그런데 바로 이 제 전주죠. 두 주 전에 이걸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제 이 하향 페어밸류 갭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걸 반전시켰습니다. 이게 디스리스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았나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어 놓은 하향 페어 밸류 갭을 여기서 반전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찍고 올타임 하이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지난 주간은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오히려 가격은 여기 아래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아까 하향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던 것을 뚫고 리스펙하면서 내려왔잖아요. 다시 한번 이 하향 페어 밸류 갭 아래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만들고 여기 이제 몸통으로 이 하향 페어 밸류 갭 아래로 마감을 했습니다. 몸통으로 이제 바디로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분 타임 프레임 때도 지금 이 페어 밸류 갭을 몸통으로 넘느냐 아니면 꼬리만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리잖아요. 몸통으로 넘어야만 확실한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페어밸류 갭에 대한 확실한 디스리스펙 일어난 것이다. 혹은 리스펙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죠. 일간 타임프레임일 때는 일간으로 여기에 만들어 놨던 일간 하향 페어밸류 갭을 이렇게 다시 넘어오면서 이게 리클레임 되는 거예요. 이 페어밸류 갭, 하향 페어밸류 갭이 반전되었다가 하향 페어밸류 갭을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하향 페어 밸류 갭이 또다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끝났던 시점으로 봐서는 이번 주간에 이제 이 가격의 흐름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위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모멘텀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가격이 리클레임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뚫고 내려오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여기에 이 지점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우리가 봤던 8월 20일 저점이 이제 타겟이 될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타겟을 뚫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에 만든 타겟 여기를 향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간으로 보자면 여기에 이제 BPR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일간으로 보자면 여기에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그 이 BPR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좋겠군요. 네, 요 부분이 이제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만들어진
이제 BPR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BPR을 이제 이걸 뚫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BPR을 이제 만들어 놓은 BPR 아래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BPR에서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지금 스마트 머니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페어 밸류 갭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래 구간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히 강조는 안 해드렸는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 그 ICT 스마트 머니 컨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옵티멀 트레이딩 엔트리라고 해서 O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거래 구간 고점과 저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거래 구간에 프리미엄 존에 있으면 이제 셀러들이 또 디스카운트 존에 있으면 바이어들이 참여해서 가격이 내려오면 위로 상승하고 위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나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가격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거래 범위로 놓고 볼 수 있는 좁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난 주간 고점, 지난 주간 이제 저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 구간으로 이제 놓고 좁혀서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내려올 것이냐? 항상 가격은 이렇게 뭐 수직으로 또 혹은 이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진 않잖아요. 항상 가격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혹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은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여기에 이제 고점과 여기에 저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간다고 한다면 상 위쪽에 있는 이 디스카운트 존에 있는 61.8%에서 79%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ICT가 OTE라고 부르는 옵티멀 트레이딩 엔트리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하는 거는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가격이 만약에 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상승했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바로 이 OT 존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주요 참조점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OT 존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 범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거래 범위에서 중요한 주요 참조점들이 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실제 트레이딩이 진행이 되잖아요. 매일 제가 이제 코멘트를 드릴 텐데 실제 트레이딩이 진행될 때, 가격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그 BPR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위로 올라온다면, 바로 이 부분, 이 79%에서 62%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게 되는 뭐 4시간짜리 주요 참조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또 혹은 1시간짜리 주요 참조점들, 페어밸류 갭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훨씬 빠르게 이제 이 그 가격의 좋은 위치에서 또 빠르게 가격의 흐름을 미리 캐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이해가시죠? 일간 타임 프레임은 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일간 타임 프레임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진행, 더 진행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4시간 타임 프레임으로 들어옵니다. 4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그겁니다. 이제 거래 구간의 고점은 여기 지난 주간의 고점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래 구간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61.8%에서 79%에 해당되는 이 OT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 안에 지금 가격이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일간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일간 그 마이너스 페어 밸류의 리클레임 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일간 타임 프레임의 그 아랫부분이 하단 부분이 여기였어요.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잘못 그렸네요. 네, 이 부분을 여기서 내려왔죠. 내려가면서 몸통으로 마감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이 일간 타임 프레임을 리클레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이 일간 타임 프레임의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목요일 날 뚫고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아래로 다시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클레임이 된 겁니다. 이 말은
가격이 지금 위로 올려가면서 위쪽에 있는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일간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리클레임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뭐 트레이딩은 항상 100%가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일정 되돌림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되돌림이 있을 때 그 되돌림을 향해서 노려서 진입을 하게 될 때 훨씬 좋은 퍼센티지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익 비율로 놓고 본다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게 4시간 타임 프레임인데, 우리가 4시간 타임 프레임에서 진입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지점에서 진입을 한다면, 79%, 61.8% OT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손절점을 여기다 두겠죠. 그 손절점에서부터 이 진입 시점까지가 이만큼의, 그 다음에 이만큼의 이제 수익을 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손익비 훨씬 좋죠. 여기에 아래로 만약에 뚫고 내려와서 이 지점 50% 이하에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손절점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구간은 이제 여기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훨씬 퍼센티지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 좋은 지점에서, 그래서 옵티멀 엔트리가 되는 겁니다. 옵티멀 엔트리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이 진입 지점을 찾는다면 최적의 진입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 OT 지점을 가격이 넘어 올라오게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위쪽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또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OT를 구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법도 배우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중요한 지점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OT 구간 안에 만나게 되는 4시간짜리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이에요. 그래서 H4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 인디 OT라고 제가 써놨죠. OT 구간은 이제 여기에요. OT 구간 파악하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피보나치 툴을 통해서 거래 구간의 고점과 저점을 만드시고, 지금 이렇게 흐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위쪽에 61.8%, 79%에 해당되는 구간이 OT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왔을 때 가능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입 시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타겟은 이 아래쪽에 여기를 두고, 그다음에 손절점은 위쪽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구조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 OT 구간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주요 참조점이 바로 이겁니다. 4시간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게 예를 들어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이나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 위로 올라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을 맞추고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흐름을 찾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페어 밸류 갭을 찾고 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위쪽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H4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트에 이 H4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표시해 놓으시고, 이제 화요일 이후 트레이딩이 진행될 때 가격이 거기로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올라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OTA 구간을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위쪽에 H4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금요일 날 하락이 굉장히 급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추세를 따라서 들어가시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기회가 우리가 오전에 트레이딩 했을 때 딱 한 번 있었죠. 근데 이제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지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위쪽에도 H4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하나 더 만들고 또 그 아래쪽에 또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OT 구간 내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이고, 만약에 이걸 디스리스펙 하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올라가서 처음에 만나게 된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H4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 첫 번째 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꺾어져 내려온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리는 진입하고 진입 시점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마저 디스리스펙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지난 주간 고점인 이 부분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위로 상승하는 이 추세를 이제 우리가 찾아서 짚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주간 분석을 해드리면서 혹은 일간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참조점이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흐르면 여기까지 갈 것이고 여기에서 가격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입을 설계를 트레이딩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것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면서 바로 이 OT 존에 있는 첫 번째 4시간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을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걸 디스레스펙하고 올라간다면 그 위에 있는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OT 구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잡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금요일 날 저점, 그 다음에 여기 지난 주간 저점, 그 다음에 크게는 8월 1일에 만들었던 저점, 8월 1일 아니죠. 8월 20일에 만들었던 저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노리고 이 거래 구간을 놓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제 전체 지금 추세, 금요일 날 나온 이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지금 디스카운트 존 쪽으로, 딥 디스카운트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 정도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4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좀 한 번 더 좁혀서 H1 타임 프레임까지 보겠습니다. H4 타임 프레임은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이 위쪽에 지난 주간 고점에서부터 아까 며칠이었습니까? 8월 20일 저점까지죠. 8월 20일 저점까지 여기가 8월 20일 저점, 여기가 지난 주간 고점, 이렇게 이제 목요일에 만들었던 고점, 이 전체 거래 구간을 놓고 OT는 여기고 H4 첫 번째로 만나게 된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은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이 H4가 하나 더 있죠. 이걸 놓고 이제 좁혀서 한 시간으로 놓고 보자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진입하는 타이밍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이 흐름이 끝날 때 주간 저점 아니죠. 그 금요일 날 저점 PDL이 previous day low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점을 여기다 이제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 흐름이 있은 후에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오후에 이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계속해서 시장을 봤지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길게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 타이밍에서는 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관망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갔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롱 위크엔드로 갈 때, 그러니까 월요일이 쉬는 날일 때 금요일 날까지 이제 가격 흐름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이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큰 하락 흐름이 나올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타이밍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수익 실현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면서 끝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롱 위크엔드를 앞둔 이제 금요일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끝났지만 종가가 여기였죠. 끝났지만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뉴윅 오프닝 갭이 이제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아래쪽으로 만들면서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금요일 날 저점 먼저 유동성 흡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OT 존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4시간짜리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에 반응하는 것.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4시간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전일, 금요일 저점. 요 두 개를 일단 놓고 보시면 확실하게 트레이딩을 실수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일간 하향 페어 밸류 갭을 리클레임 했다라는 거. 그걸 이제 다시 뚫고 내려왔다라는 것. 이 금요일 날 이 부분이 이제 끝이었거든요. 그 일간 타임 프레임, 일간 마이너스 페어 밸류 갭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이 범위를 다시 아래로 뚫고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상향한다면 여기를 이제 터치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뚫고 내려오지 못하고 더 내려간다면 여기를 그냥 무시하고 디스카운트 존으로 더 내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제 시장 처음 시작하면서 브리핑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잘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함께 트레이딩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간, 그 다음에 H4, 그 다음에 H1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명확하세요? 뭘 봐야 되는지, 뭘 기준으로 이번 주 트레이딩을 시작을 하시면서 장을 봐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보이셨나요? 네. 네,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트레이딩 할 때 이렇게 멀티 타임 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일간 타임 프레임, 주간 타임 프레임은 뭐 너무 멀게 느껴졌고, 내가 지금 보는 건 1분짜리 타임 프레임 가지고 언제 들어갈까 막 이걸 노리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뭐 주간 타임 프레임이 이렇고, 뭐 주간 타임 프레임의 페어밸류 값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와도 아무 나라랑 상관이 없고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4시간, 1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1분 타임 프레임 뭐 쫓아가는 것도 급급한데 어떻게 뭐 1시간, 4시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아주 넓은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주요 참조점이 어디고 전체 거래 구간은 어디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이제 트레이딩의 방향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지도를 가지시고 또 좋은 GPS를 가지시고 트레이딩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주간 이렇게 쭉 트레이딩을 전체를 하실 때 GPS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향이 지금 여기고 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를 리스펙한다면 이런 흐름, 만약에 이걸 디스리스펙한다면 이런 흐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또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면서 혼자 트레이딩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 혼자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그걸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진짜 오래 걸리고요. 또 혼자 잘 되지도 않는 일인데 습관이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그 행동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각인이 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애써서 쌓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트레이딩하면서 여러분의 MTS GPS, 미라클 트레이딩 시스템 GPS가 되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 정리해 드렸는데요. 월요일은 트레이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코멘트 쉬고요. 화요일 날 트레이딩 코멘트 다시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코멘트 해드리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MTS 라이브 워크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워크샵 지원하신 분들이 좀 적긴 한데요. 여러분들 1기나 2기 마치신 분들 이번에도 청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OT 활용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이번에 좀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제 백테스팅하고 또 실제로 트레이딩하면서 이 OT 존을 활용해서 트레이딩하는 것들을 또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워크샵에도 그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일기 얘기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도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다라님 이번에 처음 또 들어오시는데 또 잘 준비하셔서 진짜 멋진 트레이더가 되시고 또 성공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이 MTS 전략 리뷰 프리미엄 한 거는 제 미라클 차트 그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여러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랑 이렇게 이 채팅하고 또 대화하면서 질문도 바로바로 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도 또 시장 분석하시고 또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 더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또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까지 잘 쉬시고 화요일 날 트레이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